안녕하세요. 관악 4선거구에서 골목골목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라고 하는 서울시 예비후보 엄은희입니다. 저는 관악구 주민으로 33년을 살아왔고요. 94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아시아 연구소라는 조직에서 12년간 연구자로 살아오다가 이번에 정치를 해보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지리학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지리학은 공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저의 연구 현장은 늘 운동의 현장, 시민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저는 저항을 하거나 특히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늘 주목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전문 분야가 해외 지역 연구,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국 사회 그리고 서울을 우리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훈련이 오랫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자의 옷을 벗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 질문과 문제의식이 있어도 제도로 연결되지 않는 변화는 늘 제한체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일, 정책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변화를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지난 1월에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김우영 교수님과 함께 1월에 모든 주말을 바쳐서 관악구와 서울대 구성원 50명이 참여하는 기후를 중심으로 한 관악기후 시민의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건강, 폐기물 이렇게 조별로 주제 탐구를 하고 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저희가 직접 시민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당국 그다음에 관악구청에 전달하는 정책 협약식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통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관악기후시민의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관악구에서 했던 하나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연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보면 저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저는 도시구조 전반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 지하철 역사의 개수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히 재정 자립도 역시 구별 차이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이동시간 모든 삶의 질과 연결되는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곧 서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집값 상승은 그냥 단순히 이제 버블이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자꾸 변두리로 혹은 서울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사실은 도시 구조, 그 다음에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자체가 조금 고령화되는 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저희 관악구는 학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세대가 어쨌든 서울에서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 그 다음에 서울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가장 끝까지 버티는 장소가 여기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청년 인구가 40%가 넘거든요. 동시에 고령자 인구도 되게 높고 어쩌면 청년들의 방어선이고 아주 오래된 고령자 인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문제를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좀 보는데 환경지리학을 좀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서울시의 아주 매우 낮은 에너지 자립도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과 에너지 소비가 당연히 서울이 높죠. 특히나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서울대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 1위의 지위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서울대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AI나 데이터 센터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24년에는 그래도 서울시의 에너지 자금률이 11.5%까지 됐는데 25년에 생산 설비는 그대로인데 소비 전력이 늘어나니까 6.5%까지 작년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저는 전력과 에너지 소비에서도 서울은 대단히 취약하고 지방에 의존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서울 구조적인 문제, 인구 구조,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각종 물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그런 복합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만약에 우선순위를 쌓는다면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관악 기후시민의회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동시에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거였죠. 방법론적으로는 저는 시민 참여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이 참여하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력이 높아지는 서울을 지향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어하는 조례가 시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사립 확대 조례입니다. 서울시는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전력과 에너지를 많이 서울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송전탑 등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부에 있는 곳에서는 그런 갈등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생산 지역의 환경 부담과 각종 손실을 떠맡기는 그런 식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균형 발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에너지 자금률을 계속 높이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시설의 옥상, 주차장, 학교, 건물, 저희 지역에서 지나고 있는 이제 도림천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하천이 다 이렇게 옹벽들이 높이 있거든요. 저는 그 옹벽부를 태양광 판넬로 쭉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각종 유휴 부지를 찾아내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공급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뭔가 공급자 마인드로 하면 안 되고요. 과정 자체에서 시민의 참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의 에너지 거버넌스에도 저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연대 경제 방식으로 시민 발전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울과 관악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이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아니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 경험이 있는 게 또 다른 차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뭔가 실행에 앞서서 늘 연구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앞서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를 하고 시민과 함께 실행을 하는 조례 안에 이런 구조를 반드시 넣는 그런 과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대의제 기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관악에서의 관악기후 시민의회 실험 자체가 이렇게 일종의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는 직접적인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무관심을 참여의 기쁨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분명히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오세훈 시정에서 좀 퇴보한 서울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잘못했으니까 서울시민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겠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를 다시 맡게 될 것은 당연하고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승리를 위해서도, 서울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민주당 출신의 시장님과 제가 민주당 출신의 시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협력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어쨌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민으로서 이제 선출이 될 거니까요. 만약에 된다라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협력이 아니라 당연히 긴장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당이지만 견제는 확실하게 하고 함께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보다 당당하게 그 책임을 나누는 그런 자세로 시의원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리환경교육학 박사로서 도시 및 사회환경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해외 지역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분명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 속의 서울, 세계 속의 관악 이런 프레임 안에서 늘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소통 역량을 자랑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송 출연, 그 다음에 대중강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책을 시민의 쉬운 언어로 시민들께 설명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중앙급 정치인들은 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 시의원이 방송 나오는 걸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방송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51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쉽고 투명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출발해서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완성하는 후보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해도 똑같다라는 불신을 넘어서 어머니가 하니까 달라지네, 그런 확신을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관악 4선거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엄지척 어머니 후보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